안녕하세요, 이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 주인공은 블라스트 코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상장 직후 40원대에서 단기 정점을 찍은 뒤 단기간에 3원대까지 아주 악랄한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길고 지루한 조정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바닥권에서 가격을 고정시키며 움직이고 있죠. 거래량을 보면 과거 급등기에 비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튀오르는 거래량 캔들이 보이시죠? 이건 단순히 흘러가는 행보가 아니라 세력이 물량을 다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바닥권을 관리하면서 다음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멘텀도 분명하죠. 블라스트 레이어 2 생태계 기반의 유일한 네이티브 토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를 직접 사용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갖췄고 포인트 시스템과 에어드랍 인센티브를 통해 이미 글로벌 커뮤니티를 크게 확보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모바일 지갑 출시 계획과 개발자 유저 보상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많은 트래픽을 끌어올릴 확실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블라스트는 차트로는 악랄한 급락 이후 관리되고 있는 바닥, 펀더멘털로는 레이어 2 네이티브 토큰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 인센티브 생태계라는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품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차트와 모멘텀만으로는 시장의 정확한 방향성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건 강력한 공급 이벤트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바로 블라스트의 락업 해제 이벤트인데요. 락업 해제란 재단이 코인을 발행할 당시 묶어두었던 물량을 이제는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공급 충격으로 인해 가격은 급락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단은 이걸 방지하고자 보통 목표가를 설정해두고 이 가격대까지 가격을 끌어올린 뒤 물량을 정리하곤 합니다. 실제로 과거 다른 종목들의 사례를 보면 락업 해제를 앞두고 단기간 수백 퍼센트 급등 후 곧바로 급락으로 전환된 경우가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즉 이번 블라스트 역시 단순한 물량 해제 이벤트가 아니라 세력이 개미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 최적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정말 명확합니다. 세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릴지 그리고 락업 해지 시점에 어떤 충격이 발생할지 미리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대형 종목조차 락업 해지를 앞두면 투자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며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 대규모 락업 해지를 앞둔 시점에서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시장에 개입했다라는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실제로 2025년 2월 이런 논란이 터졌을 당시 리플은 신고가를 찍은 후 급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개미 물량을 털어내며 목표가까지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세력 움직임이 드러났습니다. 솔라나 계열 프로젝트 솔레이어는 무려 5,500억 원 규모의 락업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렸는데요. 그 직후 가격은 곧장 직격탄을 맞아 급락을 했고 매도 압력이 연쇄 투매로 이어지며 가격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락업 해지는 단순히 잠긴 코인이 풀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격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이벤트 중 하나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만약 락업 해지 일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솔레이어 사례는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락업 해지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급 이벤트입니다. 손실에 지쳐있던 투자자들에게는 간절했던 회복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고 이제 막 코인 시장에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 큰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죠. 재단이 설정해놓은 일정과 가격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덜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에 고점에서 털리고 계좌를 무너뜨립니다. 매도 타이밍은 언제나 수익과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이 원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락업 해지 이후 시세는 예고 없이 무너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수없이 반복된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전략은 단순한데요.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면 재단 목표가 부근에서 신속하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공식만 지키더라도 누구보다 흔들림 없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략을 지키려면 정확한 일정과 가격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락업이 풀리고 재단이 어떤 목표 구간을 노리는지 모르면 타이밍조차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해지 날짜와 정확한 물량, 재단 목표가, 세력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 4가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한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력이 어느 가격대를 지키고 어디서 움직일지를 아는 건데 이걸 알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진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시행자 후 그때 깨달은 건 단 하나. 혼자서는 늘 불안하고 휘둘리지만 확실한 기준만 있으면 시장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그 기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면 세력이 어디서 버티고 어디서 움직일지 요약한 핵심 대응 자료 한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단순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흔한 정보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 크립토 행사와
미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인사이트, 그리고 재단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실제 수급 자료와 내부 일정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분석 툴로 거래 지갑 흐름까지 추적을 했고, 어떤 지갑이 어떤 구간에서 매집을 했는지까지 전부 확인했죠. 또 단순히 국내 거래만 본 게 아니라 중국계 펀드와 해외 VC 자금 흐름까지 교차 확인하며 대규모 자금이 언제 어떤 거래소로 유입되는지도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스트는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 분배나 포인트, 에어드랍 구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주목해야 하는 건 참여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즉 블라스트는 단순히 거래소에 상장이 된 토큰이 아니라 유저와 자금을 묶어두고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커뮤니티 보상과 개발자 지원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동력에 가깝죠. 그래서 블라스트는 또 하나의 레이어2라기보다는 참여와 보상을 통해 시장을 붙잡으려는 전략적 모델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성장 스토리만으로는 시장의 방향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곧 다가올 락업 해제라는 대규모 공급 이벤트가 겹쳐있기 때문이죠. 세력 입장에서는 이 변수를 빼놓고 절대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신규 상장한 코인들 모두 똑같은 패턴을 보였죠. 제가 영상으로 다뤘던 홀로월드 AI, 그리고 아반티스, 리네아, 플록, 넥스페이스, 트리하우스, 포켓네트워크 전부 예외 없었습니다. 처음엔 상장 프리미엄을 가장해 가격을 끌어올린 후 개인 매수세가 몰리면 세력은 고점에서 대량 매도를 쏟아내고 차트에는 긴 꼬리만 남죠. 그리고 예외 없는 급락, 그리고 지루한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세력의 시나리오에 맞춰 들어가고 개미들은 매번 그 시나리오 안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력의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교묘합니다. 첫 무대에서는 대중을 끌어올려 고점에서 털고 눌린 구간에서는 조용히 재매집하여 다음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결국 이 흐름을 사전에 읽어내지 못하면 누구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과거 패턴을 토대로 한 핵심 대응 자료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해지 날짜와 정확한 물량, 재단 목표가, 세력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 4가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한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블라스트 핵심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레이어2 네이티브 토큰이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를 직접 분배하는 구조를 가진 유일한 레이어2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이 설계 덕분에 자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참여와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포인트, 에어드랍, 인센티브와 커뮤니티 보상,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굴려가는 동력입니다. 세 번째로, 차트상 관리되는 바닥이죠. 가끔씩 터지는 거래량 캔들은 세력이 바닥권을 관리하며 다시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 락업 해제 이벤트인데요. 단순 유통 확대가 아니라 세력 입장에선 가격을 끌어올리고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최대 이벤트가 되는 거죠. 즉 지금 블라스트는 레이어2 네이티브 토큰 설계, 인센티브 기반 성장, 관리되는 바닥권 차트, 공급 이벤트 변수, 이 총 4가지가 지금 동시에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은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도, 혹은 세력의 시나리오에 따라 더 깊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갈림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흔드는 대로 따라다니면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지금 그 기준을 원하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해지 날짜와 정확한 물량, 재단 목표가, 세력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 4가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한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단순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인사이트, 그리고 재단 측 확인, 온체인 교차 검증까지 거친 실제 수급 데이터입니다.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을 핵심만 요약해 담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습니다. 오직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자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실제 매매에 활용하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이번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력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털어내죠. 또 같은 이야기네 하고 넘기시겠지만 시장은 언제나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걸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고 전략으로 바꾸느냐, 그 선택에 따라 이번 사이클의 결과가 갈릴 겁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자료와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